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 오등봉 공원 부지에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는 민간 특례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원 부지에서 멸종위기 식물 군락이 발견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1,400여 대를 짓는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오등봉 공원 부지입니다. 공원 탐방로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줄기에 하얀 꽃이 핀 대흥란 군락이 나타납니다. 잎이 없어 광합성을 할 수 없어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서 자라는 부생식물인 대흥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인도, 베트남 등에만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꽃을 피웁니다. 이처럼 탐방로 바로 옆에 대흥란 군락지가 있지만 보호되지 않고 있어 훼손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멸종위기 식물이 지난해 사업자가 제주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당시 사업 승인 기한이 임박하자 봄철과 여름철 식생조사는 생략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결국 사계절에 걸쳐 진행돼야 하는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여름철에 꽃을 피우는 대흥란이 빠졌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밀물이 다가오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욕구 이전에 어쨌든 간에 생태계의 가치라든가 도시공원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 이런.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는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했다며 멸종위기식물도 시민단체의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인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이어 감사원 감사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멸종위기식물 발견이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최근 제주도가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 적절한지를 놓고 도의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교육청 합쳐 1조 1,000억 원 넘게 증액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제주도 추경 예산 심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와 달리 민생경제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또 추가로 돈만 얹어서 갖고 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어려운 점, 소상공인이 어려운 점, 농업인이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을 놓고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선별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취약한 부분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거를 탐나는 전원으로 주면은 활용하는데 좀 제한이. 일부 의원은 지원금이 지급되면 범죄가 늘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사용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또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흥청망청하면서 또 사회적 범죄와 이런 게 연루될 수 있는 가망성도 있거든요. 교육청 추경 예산 심사에서는 학생들에게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는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교 보유 스마트 기기, 가정 보유 스마트 기기 합쳐서 88%나 되는데 160억이나 투자는 좀 과하지 않나. 추경 예산이 김광수 교육감 공약 사업 중심으로 짜여졌다며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거의 한 36%가 지금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으로 추경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을 집어넣는 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추경 예산안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전임 도지사 시절 도입한 이 버스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며 지난 2017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 버스 업체의 적자를 제주도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대신 서비스를 개선해 이용객을 늘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도입 5년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버스 대수는 준공영제 이전보다 60%, 종사자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해 5년 만에 10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은 한동안 늘어나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줄어 준공영제 이전보다도 감소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25년에는 무료 이용 비율이 33%로 높아지면서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읍면지역 지선버스는 한 차례 운행할 때 이용객이 10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용역 중간 결과를 오영훈 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재정 부담 감소와 버스 노선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 버스 체계 노선에 대해서 진단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 중간 보고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효율적인 노선은 아마 조정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다 의견 제시하고 또 도민들이 공차 운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교통난은 여전한 가운데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수년 동안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왔던 세월호 유류품 일부가 보존을 위해 목포 신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배에서 나온 옷가지와 물건들은 안산으로 돌아가 4.16 생명안전공원에 전시됩니다. 목포 MBC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에 꼭 쥐고 썼을 볼펜 자루들과 필통, 빛바래고 찢어진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종이 상자에 담깁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유류품들입니다. 목포 신항에 있던 세월호 유류품들이 8년 만에 안산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복원 작업을 현재 실행하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목포 신항을 떠나는 세월호 유류품은 교복과 소지품 등 유류품 65점. 세월호 선체 안에서 나온 펄 5톤가량도 보존을 위해 함께 옮겨졌습니다. 무전기와 항법장치 등 세월호 선체 부품과 세월호의 설계도면 등 증거품들은 따로 보존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는 아직도 1만여 점의 유류품이 남아있는 상황. 제한된 예산 속에서 보존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100점 정도 전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수십 년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보존 처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보존 작업이 끝난 세월호 유류품들은 앞으로 지어질 4.16 생명안전공원 등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화요일 아침 하늘이 파랗게 드러났습니다. 맑게 드러난 하늘만큼이나 오늘 기분 좋게 출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년 중 이맘때가 가장 덥다고 해서 삼복 더위라는 말이 있죠. 오늘 삼복 중 두 번째 복날인 중복인데요. 자외선이 무척 강해서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든든한 음식 챙겨 드시고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한라산 남쪽 중산간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안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남부 지역 23도, 동부 지역 21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 3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추자도는 오늘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는데요. 남해 서부 해상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기 때문에 바다 안개가
자주 추자도로 유입되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제주 해상으로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13회 세계자연유산 검은오름 국제 트레킹이 오는 28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시 조천읍 검은오름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사전 예약 없이 검은오름을 무료로 탐방할 수 있고 평소 폐쇄됐던 용암길도 개방됩니다. 또 탐방객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한라산에서 미기록종 이끼가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한라산 윗세오름 주변 계곡부의 구상나무림 아래에서 국내 미기록종인 산다시마 이끼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다시마 이끼는 계곡부 주변에 그늘지고 습한 흙 위에서 자라며 잎의 양쪽 가장자리가 비대칭으로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마을 어장의 해조류 군락 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사업비 6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도내 마을 어장 13곳에 해조류 생육을 촉진하는 비료인 12제를 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내 마을 어장에서는 기후 변화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지는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지역 어민들에게 생활 안정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 2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선원 가계 안정 자금 지원과 취약 어업인 한시 경영 지원 사업 등에 37억 원을 반영하고 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8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투자할 1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시는 대형 폐기물 배출을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 신청 건수는 32,500여 건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의 46.8%를 차지했고 지난해 상반기보다 14.7% 증가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